대한항공의 1등석 비행기가 서울을 출발하려고 준비 중이었지만 인천국제공항의 바이비 대기실에서는 곧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승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전설적인 축구선수 손흥민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대기실로 들어옵니다. 간단한 운동복에 검은 티셔츠와 어두운 청바지를 입고 손흥민은 보디가드나 비서 없이 혼자서 마치 다른 승객들처럼 들어갔습니다. 그는 주목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비록 그는 세계적인 스타지만 공공장소에 등장할 때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그를 향해 쏠리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죠. 그리고 오늘 그는 긴 비행을 앞두고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조용히 쉴 공간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에게 알아보이고 방해받은 경험이 많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겸손하고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소한 옷을 입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아무리 이미지를 숨기려 해도 세계적인 명성과 눈에 띄는 외모 덕분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조용한 비행, 혼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등석 대기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그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금융업계의 부유한 사업가 김종수와 대기업 회장 중 한 명의 아내인 이수연은 근처에 앉아 손흥민을 멀리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 그들은 경멸적인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1등석에 앉는 게 쉬운가 보네요.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아요. 김종수는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주저없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분명히 무료로 티켓을 받은 거겠죠. 아니면 어떻게 1등석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손흥민은 이 말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 말들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고 신경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차별과 호기심 어린 시선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자신이 아무리 자격이 충분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공항 직원 박지원은 체크인 카운터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고 손흥민을 지나쳐 한 번의 의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손흥민이 입고 있는 운동복, 청바지, 운동화를 보고 그가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차별은 손흥민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지만 그가 체크인 카운터로 다가가 1등석 티켓과 여권을 박지원에게 건네자 그녀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1등석 손님이라는 인식이 그녀에게 남았고 그를 의심하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박지원이 그가 누구인지와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뚜렷한 차별 속에서 손흥민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장에서의 혹독함이 아니라 돈과 지위가 때때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에서 그의 진정성과 품위를 시험하는 도전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천국제공항의 1등석 대기실에서 계속된다. 손흥민은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 대기실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에는 숨막힐 듯한 기분이 있을 리 없었지만 뭔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떠나지 않았고 마치 손흥민이 이 공간에서 이질적인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축구 스타지만 이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손흥민이 생각했던 것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김종수는 긴 테이블에 앉아 손흥민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차분해 보이려고 했지만 그에 대한 호기심은 갈수록 커져만 갔다. 김종수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금융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대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은 돈과 권력으로 측정되며 그가 따르는 불변의 법칙이었다. 저 사람이 입은 옷을 보세요. 어떻게 1등석에 앉을 수 있죠? 분명히 초대받았거나 누군가가 그를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해줬겠죠. 김종수가 말하며 이번에는 손흥민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다. 옆에 앉은 이수연도 작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맞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그와 친구일 것 같지는 않네요. 아마 무료 업그레이드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1등석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리예요. 이수연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손흥민이 그들의 말을 정확히 들었다. 손흥민은 이 차별적인 시선에 익숙했다. 그는 어렸을 때, 한국 밖에서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런 냉소적인 시선을 받아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그저 실망과 아쉬움만이 남았다. 그의 유명세가 그들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만들지 못한 것 같았다. 그들은 손흥민의 말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1등석 티켓을 확인하러 체크인 구역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마치 모든 시선에 익숙한 듯했지만 속으로는 고독함이 점점 더 커져갔다. 박지원, 체크인 직원의 시선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녀의 의심과 숨길 수 없는 차별적인 시선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박지원은 손흥민의 1등석 티켓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눈앞에 그가 그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1등석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 믿기 힘들었다. 그녀는 그의 자격을 찾으려고 눈빛을 보내며 그가 이 자리에 합당한지 판단하려 했다. 제 1등석 티켓은 제가 직접 구매한 것입니다. 손흥민이 차분하지만 분명히 말을 했다. 그 말은 박지원의 마음속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자랑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지만 확고한 태도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다. 비행기가 이륙을 시작했다. 1등석의 분위기는 변함없었다. 고급스럽고 권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신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비행기의 승무원장 정석은 키가 크고 차분한 남자였으며 승객들의 티켓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의 차례가 오자 정석은 그를 잠시 스캔하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1등석 초대 손님인가요? 정석은 다시 묻지 않고 질문을 반복했다. 그는 손흥민의 티켓을 확인한 후 불쾌한 태도로 그에게 돌려줬다. 저는 여기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다르게 보입니다. 아마 이런 자리에 앉는 게 익숙하지 않겠죠. 정석은 차갑게 말하며 손흥민에게 분명히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말에 익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1등석 안에서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김종수와 이수연은 여전히 손흥민을 비웃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말이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변 분위기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근처에 앉아있던 김주연, 중년의 남자가 갑자기 손흥민을 바라보며 호기심을 보였다. 당신, 손흥민 맞습니까? 주연은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는 자만하지 않고 간단히 대답했다. 그 한마디로 1등석 안의 분위기는 즉시 변했다. 주변 사람들이 손흥민의 정체를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이전의 경멸의 시선은 서서히 사라졌다. 김종수와 이수연은 자신들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말을 잃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부끄러움과 후회의 눈빛을 교환했다. 손흥민 그들이 무시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스타 중 한 명이었다.
수치심이 1등석 안에 퍼져갔고 그 순간 정석도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서서 음료 트레이를 들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손흥민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가 전에 보였던 무례한 태도는 이제 그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있었다. 이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손흥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지만 하나의 진실은 분명해졌다.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1등석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손흥민은 모두에게 인간의 가치는 옷, 돈, 권력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비행기 1등석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답답해졌다. 손흥민을 바라보던 눈길은 이제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전에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로 이제는 자신들이 작아진 느낌을 받았다. 모든 일이 마치 연극처럼 진행되고 손흥민은 주인공으로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누구에게나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었다. 김종수는 좌석에 앉아 멍하니 손잡이를 움켜쥐었지만 마음속은 계속 혼란스러웠다. 사회적 지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는 이제 자신이 마치 순진한 아이처럼 교만한 생각들이 드러난 채로 폭로된 느낌이었다. 옆에 앉은 이수연도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몰래 손흥민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걱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사과할 용기가 없었다. 모든 것은 당황스러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손흥민은 그저 단순하게 비행기를 즐기며 아무 말 없이 주변 사람들의 비꼬는 말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하고 마치 그는 그런 차별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오래전에 이미 받아들였다는 듯했다. 그때 승무원장 정석은 구석에서 손흥민을 다시는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는 이전에 손흥민을 조롱하고 의심했으며 지금은 자신이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손흥민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모두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손흥민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전에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비판처럼 들렸지만 모든 승객들에게는 깊은 교훈을 주는 말이었다. 정석은 마치 자신이 직접 지적을 받은 것처럼 느꼈다. 손흥민은 그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 1등석에 앉아있는 누구도 그가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손흥민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잠시 후 손흥민을 알아본 중년 승객 주연은 다시 침묵을 깨며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이제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했다. 저는 당신의 팬입니다. 손흥민. 주연은 진심으로 말했다. 손흥민은 그를 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는 교만함 없이 대답했다. 그는 축구 스타라는 사실을 알지만 항상 겸손하고 소박한 태도를 유지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당신을 알게 된 건 내가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을 때부터였어요. 저는 당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도 정말 존경했어요. 주연은 감동을 숨길 수 없이 말을 이었다. 주연의 진심 어린 칭찬에 손흥민은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 열렬한 팬과 대화를 계속했다. 그들의 대화는 간단했지만 진정성과 가식 없는 태도가 사람들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줬다. 그때 김종수는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나 손흥민에게 다가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머뭇거리며 말했다. 손흥민,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잘못 판단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수연은 남편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너무 자만하고 돈과 권력을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손흥민의 겸손과 미덕 앞에서 더 이상 말할 것도 변명할 것도 없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말했다. 저는 여러분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외모로만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석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손흥민을 쳐다볼 수 없었다. 손흥민의 말은 그의 자만심의 칼날처럼 베어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부끄러움과 깨달음이 뒤섞여 일렁였다. 비행기는 계속되었지만 1등석의 화려함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며 삶에서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손흥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이 비행기는 길었든 짧았든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들은 잊지 못할 것이다. 모두가 1등석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첫 클래스 객실 안의 무거운 공기는 부인할 수 없지만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 손흥민이 일으키는 각 질문, 그가 전하는 각 깨달음은 자신을 우월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을 점점 더 작고 심지어 무력하게 만든다. 압도적인 강압도, 신랄한 비난도 없었다. 손은 그저 부드럽게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했다. 승무원장 정석은 더 이상 자신만만하게 교만한 시선으로 손님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손의 말들 이후 그는 더 이상 무례한 태도로 행동할 용기가 없었다. 여전히 전문적인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손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비행 내내 그는 승객들의 태도에서 일어난 많은 변화를 목격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 책상 위의 독서 등 불빛이 김종수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권력에 자부심을 가진 사업가였다. 그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며 그것은 잊을 수 없는 회초리처럼 느껴졌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손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 김종수는 자신의 모든 것이 그가 진정으로 받아야 할 존경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돈은 타인에게 진정한 존경을 살 수 없다. 손의 도전은 비록 부드럽지만 김종수에게 그의 삶과 타인에 대한 관점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시간이 흐르고 김종수의 아내인 이수연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침묵을 지키며 손을 계속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신호를 찾으려 했지만 그런 신호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깨달았다. 사람은 아무것도 과시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손이 전하는 힘이었다. 우리는 잘못했죠. 그렇죠. 수연은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이 속삭였다. 그 질문은 남편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던진 질문이었다. 그들은 돈에 너무 집착했고 외모에만 신경 쓰며 삶에서 진정 중요한 가치를 무시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1등석의 호화로운 공간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진정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화려한 삶은 아마도 내면의 공허함을 숨기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을 것이다. 초기부터 손을 알아본 중년 승객 주연은 계속해서 손을 바라보았다. 그는 손이 주변 승객들과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손의 눈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아마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책임감 있는 사람, 그리고 올바른 양심을 가진 스타가 있다는 것을. 그는 반란도, 과시도 없었다. 오직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평온함만이 있었다.
주연은 다시 한번 손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감탄이 가득했다. 당신은 제 롤모델이에요. 주연은 감사를 숨기지 못하며 말했다. 축구 스타라서가 아니라 항상 겸손하고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 때문이에요. 당신은 제게 큰 인생 교훈을 주셨어요. 손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우리 모두 인간이에요. 주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이나 명성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특히 우리가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주연을 그가 평소 갖고 있던 얕은 생각에서 끌어내었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분별력 없는 세상에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김종수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몇 분간의 고민 후 그는 일어섰다. 마치 뭔가를 결심한 듯 그는 손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손흥민,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성급했고 제 성공과 같은 성취가 없는 사람들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손은 그를 바라보며 원망의 눈빛은 없었고 그저 고통을 넘어 성숙함에 이른 사람의 평온함만 있었다. 괜찮아요. 김종수. 손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깨닫고 변했다는 거예요. 손의 대답은 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고와 행동에서 성숙함을 확신하는 말이었다. 김종수는 깨달았다. 모든 사람이 쉽게 변할 수는 없지만 실수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비행기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제 1등석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더 이상 차별이 없었고 농담도 없었으며 경멸의 시선도 사라졌다. 승객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들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감지했다. 그들은 더 이상 물질주의 세계에 갇혀 그들의 인간적인 가치를 잊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다. 김종수, 이수연, 정석 각자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했다. 우리는 정말 본연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명예와 권력으로 가득한 세계에서의 꼭두각시일 뿐일까? 그들의 답은 손흥민이 그들에게 조용하지만 깊은 방식으로 가르쳐준 존중, 겸손, 자존감을 이해할 때 비로소 올 것이다. 불안한 감정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손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마주하게 된 사람들이었다. 비행은 길었지만 누구도 공기의 변화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시선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사라졌고 대신 무겁고 압박감이 가득한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1등석에는 더 이상 손흥민을 평범한 사람으로 볼 수 없었고 그가 1등석 자리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사라졌다. 그는 말로가 아닌 행동과 삶의 태도로 그것을 증명해 보였다. 김종수는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와인잔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그것을 삼킬 수 없었다. 그는 손흥민을 바라보았고 후회가 가득한 눈빛으로 마치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온 대로 정말 가치가 있었을까? 돈과 권력, 그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변화해야 할 사람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손흥민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된 시각으로 세상을 봤다는 것을 알았다. 그 시각, 김종수의 아내 이수연은 조용히 손흥민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1등석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저 평범한 축구 선수일 뿐인데 왜 여기 앉을 수 있지? 하지만 이제 손흥민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마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며 후회의 눈빛을 보였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얕은 생각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평생 믿어온 가치들이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된 순간이었다.
승무원장 정석은 주방 근처에 서서 손흥민을 지켜보았다. 그는 모든 변화를 목격했다. 손흥민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분위기의 급격한 변화까지 그는 손흥민에게 다가가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부끄러움이 그를 망설이게 했다. 아마 내가 잘못했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단순히 생각했다. 손흥민 같은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여기 앉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손흥민이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바로 그 사람, 자신의 품위와 인격을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1등석의 공기는 차가워졌다. 그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침묵과 죄책감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제 승객들의 대화는 더 이상 그들이 평소에 얘기하던 돈, 권력, 사회적 지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대신 모든 대화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들로 바뀌었다. 젊은 여성 사업가 박민지. 출장 중이던 그녀는 비행기에서 손흥민을 처음 봤을 때의 자신을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저 평범한 축구 선수일 뿐인데 왜 여기에 앉을 수 있을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읽으며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다. 비행기가 고도를 안정시키며 비행 모드에 들어갔을 때 주요연은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호기심이 아니라 깊은 존경의 눈빛을 가지고 다가갔다. 그는 손흥민 앞에 서서 약간 몸을 숙인 뒤 자존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흥민,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축구 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남자,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재능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태도도 감동적입니다. 값진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주요연을 바라보며 평온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누구에게 사과를 받길 바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실수해서 배워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행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1등석에 있는 그 누구도 자신들의 우월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김종수와 이수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일시적인 것들을 중요시하고 진정한 가치를 간과하고 있는 걸까? 비행기가 고도를 내리기 시작할 때 종소리가 울렸다. 승객 중 한 명인 차승우가 일어나 손흥민을 바라보며 사과의 말을 꺼냈다. 죄송합니다. 그는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을 잘못 평가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배울 만한 사람입니다. 손흥민은 차승우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때때로 우리 모두는 진실을 깨닫기 위해 충격을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변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올바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모든 승객들은 마음속에서 작은 혁명을 일으킨 듯 보였다. 손흥민을 과소평가했던 사람들, 그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혼합된 감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후회, 부끄러움, 그리고 그들이 손흥민에게 가질 수 있는 존경의 감정은 그들이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1등석에서 그 긴 비행 중에 모두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졌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인격, 품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이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해서 강력한 파도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할 것이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은 마치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황스러움과 침묵이 1등석을 가득 채웠고 마치 모두가 되돌릴 수 없는 무형의 순간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의 교훈,
하나의 깨달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손흥민은 비행기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떠나지 못하고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그를 경시하고 차별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를 그런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손흥민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본래의 평온함을 지니고 비행기에서 급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어 차례대로 내리는 승객들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그를 바라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종수와 이수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아직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때 존경할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손흥민이 이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마주보게 한 사람입니다. 정석, 수석 승무원은 이름표를 바라보며 손에 들린 술잔을 어색하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움이 그를 감쌌고 그는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변할 수 있을까? 손처럼 힘이나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번 여정이 그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고 그 교훈은 누구나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비스 업계의 책임자로서 정석은 전문성이 단지 고객을 대하는 방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개개인을 어떻게 존중하는지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비행기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겸손함과 차분한 태도만으로 그는 정석이 평생 배워야 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 순간 주연과 박민지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손흥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어색함과 함께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주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을 감싸고 있던 껍질이 깨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을지도 몰라. 박민지는 주변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걸음걸이 하나하나, 서로 나누는 작은 말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등석에 있던 사람들, 자신을 상류층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고 돈이나 권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비록 몇 시간 만에 일어난 변화였지만, 비행이 끝났지만 손흥민이 남긴 것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은 그동안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소박한 삶과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영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비행기에서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을 잊으려 해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김종수는 집에 돌아와 자신이 이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고급 자동차, 화려한 별장, 수백만 달러 규모의 회사, 이제는 그런 것들이 외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걱정과 후회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너무 허황된 것들에 집착했어. 손흥민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이 나를 깨닫게 해줬어. 이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남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네가 맞아. 우리는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시작할 수 있어.
나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 정석은 고독한 순간 속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는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 태도를 바꾸면 된다. 다른 사람의 인정은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새로운 믿음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몇 일 후, 그 특별한 비행에 관한 이야기는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화려함이나 스캔들이 아니라 축구 스타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은 주변 사람들의 세계를 바꾸기 위해 거창하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비행기가 착륙했지만 1등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한 일은 아무도 잊을 수 없고 그들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전에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종수와 이수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삶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여전히 창밖의 풍경을 떠날 수 없었지만 마음은 매우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돈, 명예, 권력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까? 김종수가 수년 동안 쌓아온 견고한 벽 뒤에는 이제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행복하지 않았고 은행 계좌를 들여다볼 때 느끼던 만족감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혼란과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것에 대한 의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꼭두각시처럼 살아왔고 성공이라는 것을 쫓았지만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권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정석에게도 상황은 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자신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명망 있는 항공사에서 승무원장으로 일하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저지른 차별적이고 불쾌한 행동들이 이제는 변명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나 자신으로부터 존경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모든 것이 돈과 권력으로 측정되는 그 세계에 살게 될까? 그 비행기는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계속 예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질문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으며 아직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비행기에 탄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우리는 시간, 돈, 명예와 경쟁하며 살고 있지만 그중 누가 자신을 마주하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용기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외모나 자산,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로 평가하지 않나요? 손흥민의 이야기처럼 그는 무엇을 증명할 필요 없이 자신답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의 세계는 우리가 가진 외적인 것들로 우리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존엄성과 존경이야말로 지속될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신은 은행 계좌의 숫자나 얻은 명예로만 성공이 측정되는 세상에서 계속 살 것인가요? 아니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물질이 아닌 인격과 인내로 그들을 평가할 수 있나요? 결국 이 이야기는 겸손과 존경에 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에 대한 상기입니다. 그것은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분명히 더 의미 있는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